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제품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고단백 저지방 소시지.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이런 식품을 살 때 제조사에서 표시한 영양성분표를 참고합니다. 그런데 이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너 구리다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식품들이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진짜 영양성분을 허위로 기재하려나? 그래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해당 글에서 이야기하는 제품은 웅스빌 소시지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고단백 저지방 소시지라며 한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식품안전나라에 들어가서 품목보고 번호 조회를 해봅니다. 이 번호를 활용하면 누가 어떤 제품을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겠다고 신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인한 성분은 제품에 적혀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표를 살펴보다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에서 단백질이 들어있는 원재료는 돼지고기, 대두단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에 기재되는 원재료명은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두단백은 굉장히 소량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은 돼지고기 함량에 비례합니다. 즉, 웅스빌 소시지 6가지 제품들은 돼지고기 함량이 높을수록 단백질의 양이 많아야 합니다. 각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살펴봤습니다. 갈릭맛 제품과 피자맛 제품을 비교해보면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다. 갈릭맛 제품의 돼지고기 함량이 더 높고 단백질의 양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불고기맛 제품을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갈릭맛 제품보다 불고기맛 제품의 돼지고기 함량이 더 높은데 단백질의 함량은 더 적습니다. 야채맛 제품 역시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어느 부위의 돼지고기를 사용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이 없는 살코기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중에서 가장 지방이 적은 부위인 돼지고기 앞다리와 뒷다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식약처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돼지고기 뒷다리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20.9g, 돼지고기 앞다리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20.2g입니다. 두 가지 부위를 반반 사용해서 소시지를 만든다고 가정하고 소시지의 단백질 함량을 계산해보면 약 25.6g이 나옵니다. 아무리 대두단백을 첨가해도 제품에 표시된 32g만큼 단백질이 들어있는 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이상하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식품 표기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에 대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는 표시 오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경우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32g에 80%를 곱하면 25.6g이 됩니다. 즉, 이 제품의 경우 영양성분 검사를 했을 때 단백질이 최소 25.6g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신기하게도 앞에서 직접 계산해봤던 단백질의 함량인 25.64g과 굉장히 유사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체에서 아마 허용 오차에 관한 규정을 최대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단백질이 25.6g 들어있다고 가정할 경우 32g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영양성분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식품 영양성분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9대 영양성분 검사를 요청했고 성적서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백질 함량을 계산하고 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은 140g 기준이고 시험 성적서는 100g 기준이기 때문에 영양성분을 동일한 무게 기준으로 변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로리는 제품에 표시된 값의 191%로 측정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은 표시된 값의 463%, 지방은 표시된 값의 505%로 측정되었으며 단백질은 표시된 값의 69%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식품 영양성분 검사의 특성상 제조 과정이나 검사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식품 표시에 대한 규정 역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20%가 아닌 최대 505%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 오차가 제조 과정이나 검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차일까요? 아니면 제조사가 소비자를 속인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오차가 발생한 거라면 어떻게 단백질만 낮게 측정되고 지방, 탄수화물, 칼로리는 다 높게 측정되는 이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누가 제 목에 폭탄 목걸이를 걸고 성분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는지, 영양성분표 작성이 잘못되었는지 정답을 맞추라고 협박한다면 저는 영양성분표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고단백, 저지방이라고 광고하는 소시지의 주요 소비자는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싶은 사람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단을 관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업체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상세 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강조해놨습니다. 특허 기술로 지방을 제거한 고단백 소시지, 낮은 칼로리로 체중 조절에 효과적,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은 높인 로우팻 소시지,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실제 영양성분과 전혀 다른 수치를 제품에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성분 표시와 광고는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사실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품의 실제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제조사에서 표시한 영양성분표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영양성분을 기재해도 소비자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제품을 사지 말라거나 먹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명확하게 알고 또 정확한 영양 성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영양 성분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